문재인 민주당의 경선이 벌써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경선은 잠시 멈추고 있지만 이 후보자들은 서로를 맹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경선 기호 4번 이낙연 후보, 그리고 3번 정세균 후보, 1번 이재명 후보, 이들이 격렬하게 서로 치고받고 있는 중에 문재인 민주당과 관계가 없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서로 난타전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중심에 있는 것은 1번 이재명 후보가 되겠죠. 그는 안동에 가서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상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번 경선 과정에서 경상도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호남표는 어쩌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단지 이번 경선만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남 역차별, 영남, 그러니까 경상도 쪽에 러브콜을 날린 셈이죠. 따라서 이것은 경선 이후를 위한 포석 가능성도 봐야 한다. 그렇다면 호남표는 어쩌려고 그러느냐? 문재인 민주당에게 있어서 호남표는 소위 집토끼 표가 되는 것이죠. 경선에서 뽑히기만 하면 그냥 몰표로 온다, 이제 이런 계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번호 4번, 기호 4번 이낙연 후보가 이것을 공격을 합니다. 영남 역차별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역차별했다는 것이냐, 누가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것이 지역주의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냥 지역주의다, 거기에서 그치지를 않고 이재명이 호남을 공격했다, 이제 호남 불가, 호남 불가론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직후에 호남이 결집하는 분위기를 보인다 그랬고, 또 이재명 배척하는 기류가 형성이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노무현 탄핵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반대했는지 찬성했는지 밝혀라. 이러고 나온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에게 아마도 이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노무현 탄핵 관철 행동조에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지난 뉴스를 검색해 보면 확인이 되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러한 탄핵파 의원이라고 할까, 그들을 다독이기는커녕 오히려 총선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의원들이 등을 돌리게 된 그 뉴스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노무현 탄핵 관철 행동조였다 하는 것은 뉴스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탄핵에 반대했다 하는 증명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대한 것 같다. 이런 정황 증거는 있는데 본인이 명패를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다든지 또 반대한 사람의 성명이 보도가 됐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반노무현 태세를 취했다 하는 것은 뉴스가 있고 노무현 탄핵 반대를 했다 하는 증명은 불가능한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거두었는가? 이낙연이 배신자다.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배신자다 하는 혐의가 씌워지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말끔히 배신자라는 의심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시커먼 그런 죄를 발라놓은 그런 셈이 됐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탄핵에 찬성을 한 배신자다. 이렇게 되면 노무현 탄핵에 가담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측에서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 배신자, 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공격으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7월 23일 언론사 인터뷰를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이 노무현 탄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이낙연 노무현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을 것, 이런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거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앞에는 노무현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 이렇게 되는데
이날 이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호남의 지역주의를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이제 다른 성격을 띠는 것이죠. 왜 찬성을 했는가? 영남이어서, 호남이 아니어서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인터뷰를 한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낙연 그리고 호남 출신 후보자들 이들은 지역주의자들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것이죠. 그러면서 호남에다가 충청을 슬그머니 끼워 넣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7월 23일 날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는 이런 지역주의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 제목은 이낙연이 노무현 탄핵에 찬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묘하게 그 전에 했던 것과 마치 같은 이야기를 제목으로 뽑은 것처럼 보였는데 이것이 괜히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기로 하죠.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5천년 역사에서 백제와 호남이 우리 한반도 전 지역을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었다. 이랬습니다. 유의할 것은 한 번도 없었다를 아주 대놓고 집중적으로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무려 이렇게 3번을 반복해서 그 기사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이야기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러니 5천년 역사에서 단 한 번,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으로 통합이라는 것을, 호남을 벗어나서 누군가와 화합하는, 손을 잡는 것을 좀 해봤는데 그게 반쯤 성공했다. 결국 반만 성공했다. 반은 실패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러면은 이 충청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DJ의 반쪽 성공. 그것이 충청과 손잡은 것이다. 이렇게 충청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호남은 5천년 동안 한 번도 다른 지역하고 손 잡은 적이 없다. 철통같이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다. 단 한 번 호남이 남과 같이 살겠다 하고 했던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였는데 그게 충청하고 손잡은 게 고작 전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지역주의자, 호남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폐쇄성, 거꾸로 말하면
호남은 확장성이 없다 하는 것은 비단 이낙연 후보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호남 출신 후보자를 모조리 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간 큰 짓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앞에서 노무현 탄핵에 이낙연 후보가 찬성했을 수 있다고 했던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노무현은 호남이 아니었지 영남이어서 그랬구나. 이낙연이라고 하는 호남 지역주의자가 영남인 노무현을 죽이려고 죽이는 일에 가담을 했구나.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그만치 5,000년 역사에서 결국 한 번도 호남은 그 호남 지역주의를 벗어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호남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5,000년 역사를 이야기했으니까 백제라고 하는 좀 넓은 영역을 가리키게 됐고 그 백제에는 충청 지역이 포함이 되죠.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전체 우리 국가의 우리 영토의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을 못한다. 호남 출신 후보자는 통합 못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합을 못하면 호남표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남 후보로는 실패한다. 그래서 앞에 호남 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그것도 5,000년 역사까지 빌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남 불가론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무리 호남이 집토끼라고 해서 그 표가 올 것이다 하더라도 이것은 반호남 지역주의라고 호남에게 욕을 먹지 않겠는가? 그래도 집토끼는 집토끼라는 믿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를 전부 아우르겠다. 이런 것이죠. 호남을 백제라고 해서 그 영역이 좀 넓다고 했죠. 그래서 이 DJ 때 들어간 충청, 이것이 좀 포함이 된다. 충청을 왜 넣었을까? 그러고 보니 지금 충청이 충청대망론이라는 것이 있죠. 바로 윤석열 후보 이야기입니다. 이 충청을 부록으로 지역주의에다 끼워 넣어서 윤석열도 필패다. 충청도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꽝 때려 놓으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5,000년을 이렇게 되짚어 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쭉 되짚어 볼 겁니다. 지금 호남이 어떻습니까? 다 와서 머리 숙여라 하고 호남은
성지다 이러고 있죠. 사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누가 어느 자리에만 올라가면 호남에 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것을 돌이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이 선포,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권자들은 그랬었지. 노무현을 좌파가 탄핵한 것이 아니고 호남 지역주의자들이 탄핵을 한 거구나. 그리고 보면 추미애, 현재 또 경선에 나온 추미애 후보도 DJ를 잇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노무현 탄핵에 앞장섰다 하는 것은 너무나 유명하고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아주 든든한 뒷받침이 되죠. 역시 호남 지역주의자가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 고향이 문제가 아니구나. 계보가 문제구나. 그러면은 여기에 또 추미애 후보까지도 같이 쳐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죠. 호남 후보는 역시 안 되는구나. 호남 필패론. 그 다음에 충청 후보 윤석열 안 되는구나. 충청 필패론. 이렇게 아주 한 번에 상황을 자기만 남기고 다 정리해버리는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낙연 이번에는 캠프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니고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공격을 합니다. 호남 불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지역주의다. 그리고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전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 경선 기호 3번 정세균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역주의가 이제 선을 넘었다. 문재인 민주당 당사 앞에 김대중, 노무현 흉상이 있는데 이재명은 그 두 흉상을 이런 짓을 해놓고 감히 어떻게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당에서 나가라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호남 출신 후보자는 확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제 백제를 근거지로 삼았으니까 지역을 넓힙니다. 자기들이 싸울 수 있는 동지 이것을 넓게 잡아서 이재명 후보 말대로라고 한다면은 제주, 강원, 호남, 충청은 다 이러한 지역주의에 빠져서 확장이 안 되고 필패라는 뜻이냐. 경선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세게 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 자신도 이러한 비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영남 역차별 발언으로 호남에 등을 돌리더니 이제는 호남 출신 후보들이 확장성이 없네. 김대중, 노무현의 그 뜻을 배반하고 이런 짓을 하는구나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
이낙연 후보 캠프 그리고 정세균 후보 이들은 스스로 호남 지역주의를 고백한 것이죠. 호남이여 결집해라. 반 이재명으로. 이래서 유권자가 볼 때는 정말 호남은 지역주의구나. 이렇게 더 주목을 받게 됐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이렇게 스스로 호남 지역주의를 고백했을 뿐 아니라 한 가지 더해서 자기는 반영남 지역주의다 하는 것을 고백한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뜻밖의, 어차피 경선은 문재인 민주당의 경선인데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 싸움에 끼어들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정진석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호남 필패론, 이것 때문에 호남 출신인 지금 경선 기호 4번 이낙연, 기호 3번 정세균, 이 후보들이 펄펄 뛰고 있다. 그야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죠. 정진석 의원은 그러면은 왜 여기 끼어드는가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백제 수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나 정진석이다. 그러니까 공주와 부여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호남과 충청의 필패론 이것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민주당과 대립적일 줄 알았더니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센 거였구나. 정진석 의원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충청 지역주의였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충청의 뿌리는 백제이고 충청은 호남과 같은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정진석 의원이 백제의 역사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나열하면 백제가 망하는 날까지 가는 것이죠. 결국 호남이 망했다. 이렇게 망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게다가 조선을 이시조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이시고 호남의 혈통이 조선 500년으로 이어진 거다. 그러니까 호남은 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주장을 하는데 일본 서기까지도 끌어왔습니다. 결국 이재명이 던진 호남 불가론 혹은 호남 필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 개에 100마디로 대응을 한 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섰을까? 혹시 윤석열 후보가 그 지역성 때문에 도중 하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나섰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보면은 이 대선 전국에서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운동장을 가장 넓게 쓰고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슈마다 이재명 후보가 먼저 던지고 있죠. 이슈를 만들고 그것을 내놓아서 다른 후보, 다른 세력들이 그 이슈를 좇게 그렇게 따르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자입니다. 운동장을 바라봤을 때 현재 공을 가지고 있고 그 공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 이재명 후보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고 있는데 경선 도중에 그 경선이 끝난 뒤 본선까지 챙기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역시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결국은 국민이 누구를 선택하는가 해서 나중에 대선에서 당선되는 사람이 나오겠죠.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자, 그 사람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자가 있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두고 보아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가 바로 그런 동적 인물이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근심은 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산경제 이것을 추종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경제를 추종하면 이것은 개헌에 찬성하는 쪽이 되겠죠. 게다가 그는 문재인 민주당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경선 후보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우리 대한민국의 70여 년 헌정사, 이것을 존중하지 않고 변혁하려는 그런 변혁파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안에서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사를 존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누구가 어떻게 싸우고 누구의 약점을 어떻게 꺼내고 하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크게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장 바깥틀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속에 문재인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속에 호남도 있고 충청도 있고 영남도 있죠. 대한민국을 보아야 한다. 대선 전국을 볼 때는 이렇게 뿌리부터 가지 끝까지 한눈에 보는 것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